혈당도 잡고 싶고 뱃살도 빼고 싶은데 왜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일까요? 건강하게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데도 몸은 점점 무겁고 기력은 떨어지고 이유 없는 피로가 쌓이죠. 나이 탓인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몸속의 강이 말라가기 때문이에요. 강이 말라가면 배가 다니지 못하듯 수분이 사라진 몸에서는 세포와 미네랄이 흐르지 못합니다. 순환이 멈추고 막힘이 생기며 그때부터 노화와 피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른 강에 다시 물을 흐르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침에 한 잔 소금물입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니라 하루를 깨우는 철학적 의식, 스스로를 정화하고 몸과 정신을 정렬시키는 순간, 그 한 잔이 당신의 세포를 깨우고 의지를 다시 세웁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그 단 한 잔의 소금물이 어떻게 혈당을 낮추고 뱃살을 줄이며 몸의 생명을 다시 흐르게 만드는지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매일 수많은 노년 환자분들을 만나며 그들의 건강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몸은 늘 나중에로 미뤄왔죠. 조금만 더 버티자, 아직 젊으니까. 그게 제 스스로에게 하던 주문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당뇨 전 단계와 만성 위염을 얻었고 약을 먹어도 잠시뿐 속쓰림은 돌아오고 허리둘레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내 몸의 가장 기본적인 신호조차 듣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아침마다 피곤함이 밀려오고 식사 후엔 졸음이 쏟아지는데도 그걸 나이 탓, 스트레스 탓이라 합리화했습니다. 의사로서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의 몸을 봤지만 정작 제 몸의 목소리를 듣는 법은 몰랐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논문에서 수분 부족과 전해질 불균형이 대사 저하의 핵심이라는 문장을 보게 됐습니다. 마지막 희망처럼 저는 단 한 가지를 시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 그 단순한 의식이 제 삶의 균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일주일 만에 속쓰림이 사라지고 세 달 후에는 바지 사이즈가 줄었고 1년이 지나자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 환자들 중에서도 소금물 습관으로 10kg을 감량한 분, 약으로도 고치지 못하던 비염을 개선한 분이 생겼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건강은 의학의 영역 이전에 자각의 영역이라는 것.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약이나 음식이 아니라 자신이었습니다. 아침의 소금물은 단지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식을 되찾는 의식, 리추얼이었습니다. 아이의 피부는 탱탱하고 투명하죠.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생명감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건 단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몸속의 물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신생아의 몸은 약 8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65세가 되면 50%, 임종에 가까워질수록 40% 이하로 떨어집니다. 노화의 본질은 결국 수분이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만 많이 마시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순수한 물만 마시면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일정한 농도의 0.9% 나트륨 용액, 즉 소금물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물을 마시면 체내 농도가 희석되어 몸은 재빨리 물을 버립니다. 반면 소금물이 들어오면 그 농도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몸이 수분을 머금고 흡수하게 되죠. 이 원리는 의학적으로도 증명되어 있습니다. 탈수 환자에게 링거를 줄 때 0.9% 식염수를 사용하는 이유. 그건 우리 몸의 바다와 같은 비율이기 때문이에요. 소금은 마치 자석처럼 물을 끌어당깁니다. 소금이 있는 곳에는 수분이 머물고 그 수분은 세포의 생명을 지탱하는 흐름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소금은 혈압을 올리지 않나요? 의대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한때 저염식이 정답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최신 연구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고혈압의 주된 원인은 소금이 아니라 당분입니다. 혈관이 막히고 피가 끈적해질 때 몸은 그 막힘을 뚫기 위해 압력을 높입니다. 그게 바로 고혈압이에요. 즉, 문제의 근원은 나트륨이 아니라 혈관을 손상시키는 과도한 당분 섭취였던 겁니다. 게다가 인체는 소금의 농도를 스스로 조절하는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기원은 바다였기 때문이죠. 생명의 첫 고향이 염분의 바다였으니 우리는 본능적으로 소금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진화해온 존재입니다. 반면 당분은 오랜 세월 동안 희귀한 영양소였습니다.
그래서 현대처럼 매일 가공된 당을 섭취하는 시대는 우리 몸이 전혀 대비하지 못한 환경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불균형이 고혈압과 당뇨, 치매, 혈관 질환을 폭발적으로 늘린 겁니다. 이해하는 순간 습관은 자연스러워집니다. 우리는 종종 의지로 건강을 지키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몸의 언어를 알게 되면 더 이상 건강을 노력으로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자연의 질서대로 흐르게 두면 됩니다. 아침에 소금물 한 잔은 이 단순하지만 깊은 원리를 실천하는 첫 걸음이에요. 그건 단지 물을 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몸의 질서를 되찾는 철학적 행위입니다. 혈당이 낮아진다. 피 속의 강이 다시 흐를 때 식단 조절을 해도 약을 먹어도 공복 혈당이 줄지 않아 답답하셨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속의 수분 부족 때문이에요. 혈액 속의 당과 인슐린은 물 위에 떠 있는 배처럼 세포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강이 말라버리면 배는 움직일 수 없죠. 수분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고 혈당이 혈관 안에 갇혀버립니다. 아침에 소금물 한 잔은 그 강을 다시 흐르게 합니다. 세포 안팎의 수분이 채워지면 인슐린이 당을 세포 안으로 부드럽게 전달하고 높았던 혈당이 서서히 안정됩니다. 소금물 일주일 실험을 했던 환자 한 분은 일주일 만에 공복 혈당이 112, 98mg/ml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몸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뱃살이 줄어든다. 저항이 사라질 때 에너지는 흐른다. 나이가 들수록 이유 없이 뱃살이 늘죠. 그건 먹는 양 때문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 때문입니다. 세포가 인슐린의 신호를 무시하면 몸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고 남은 당은 지방으로 바뀌어 복부에 저장됩니다. 아침 공복의 소금물은 밤새 마른 몸에 수분과 미네랄을 채워 이 저항성의 벽을 허뭅니다. 게다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분비를 줄여 몸의 순환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죠. 3달간 소금물을 꾸준히 마셨더니 허리둘레가 4cm 줄었어요. 라는 후기처럼 인슐린이 제자리를 찾으면 지방은 더 이상 쌓이지 않고 스스로 연소되기 시작합니다. 염증이 사라진다. 순환이 멈춘 곳에 불이 난다. 만성위염, 비염, 관절염, 이 모든 염증의 근원은 순환장애입니다. 밤새 수분이 빠져나가면 혈액은 꿀처럼 끈적해지고 그 느린 흐름 속에 노폐물이 쌓이며 염증이 시작됩니다. 소금물은 이 고여있던 흐름을 깨웁니다. 진해진 혈액을 희석시켜 조직 구석구석까지 산소를 보내고 염증 물질을 신장과 간을 통해 배출시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 기상 후 코막힘이 사라졌어요. 몸의 통로가 열리면 통증도 피로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염, 피부가 탱탱해진다. 물은 안에서 채워진다. 피부는 내부의 수분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비싼 화장품보다 중요한 건 세포 속의 수분량이에요. 소금물의 나트륨 이온은 수분 자석처럼 작용해 피부 세포 사이에 물을 꽉 붙잡아둡니다. 피부가 다시 부드러워지고 잔주름이 펴지며 광택이 도는 이유는 겉에서 바르는 게 아니라 안에서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겨울마다 일어나던 각질이 이번엔 생기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에 한 잔이 당신의 얼굴에 생명을 돌려줍니다. 변비가 사라진다. 몸이 말하면 귀를 기울여야 한다. 대부분의 변비는 섬유질이 아니라 수분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몸이 물을 아끼기 시작하면 대장은 변에서 물을 빼앗아 굳게 만듭니다. 하지만 소금물은 장 내 수분 함량을 높여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배변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2주 만에 평생의 변비가 사라졌어요. 그건 단지 장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제 리듬을 되찾았다는 증거였어요. 이 5가지 변화는 단순한 생리작용이 아닙니다. 그건 몸이 다시 자연의 속도로 돌아간다는 신호예요.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원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이죠. 핵심은 단순합니다.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을 넣어 마시는 것. 천천히 한 모금씩 입안에 머금으며 삼키세요. 이건 단순한 음용이 아니라 몸을 깨우는 리추얼입니다. 스텝 1. 정확한 비율. 물 미지근하게 약 40트라이, 소금 1꼬집, 맛의 기준, 콩나물국처럼 은은한 짠맛, 맛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짜다면 이미 필요한 양을 넘은 겁니다. 몸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그게 바로 당신의 세포가 전하는 언어입니다. 스텝 2. 타이밍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공복 상태에서 마시기.
이후 30분 동안은 식사나 약 섭취를 피하세요. 위에서 소장으로 흡수가 시작되고 30분 후면 전신 세포까지 수분이 퍼집니다. 이 30분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루를 준비하는 명상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 동안 호흡을 정리하고 오늘도 내 몸이 살아있음을 느껴보세요. 스텝 3. 적응 단계. 단계 소금의 양, 하루 섭취량, 특징. Beginning and like 0.3g, 0.5g 하루 현잔. 아단잔, 약한 짬깨, 부드럽게 흡수한 투란, 하루 1여 2잔, 몸이 편안하고 소화가 가벼워짐. Intermediate 1g, 1.5g, 하루 2잔. 활력, 집중력, 혈당 안정 체감. 단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하세요. 피로감, 부종, 두통이 생기면 바로 줄이거나 멈추세요. 몸의 언어는 언제나 옳습니다. 스텝 4. 소금의 종류. 정제염은 피하고 천연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사용하세요. 순서 천일염, 마그네슘, 칼륨 풍부, 매일 사용 가능. 죽염, 해독력 강화나 고가 암염, 미네랄 다양, 요오드 부족 가능. 처음이라면 천일염으로 시작하세요. 성분표를 확인해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천연 소금이 가장 좋습니다. 스텝 5. 몸의 감각을 회복하는 순간 소금물은 단지 수분을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몸의 미묘한 균형을 느끼는 훈련이에요. 한 잔을 마신 후 몸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속이 편안한가? 에너지가 맑은가? 피부가 덜 건조한가? 변이 부드러워졌는가? 이 감각을 매일 기록하면 당신은 단순한 건강 습관을 넘어 자기 인식의 루틴을 가지게 됩니다. 건강은 외부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감각에서 다시 기억해내는 것이다. 소금물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몸의 상태에 따라 몇 가지 재료를 더하면 그 효능은 배가 됩니다. 단, 한 번에 하나만 나에게 맞는 균형을 찾아가는 시험처럼 시도해 보세요. 몸은 늘 답을 알고 있습니다. 레몬즙, 몸의 아침을 깨우는 산의 향기. 레몬즙을 한두 방울 넣으면 잠든 위장이 깨어나며 소화액이 서서히 분비됩니다. 비타민 C는 면역을 끌어올리고 간에서는 독소를 정리하기 시작하죠. 입안이 상쾌해지고 하루가 가벼워졌어요. 한 시청자의 체험담처럼 레몬은 몸에 새벽 공기 같은 투명함을 불어넣습니다. 위산이 많거나 역류성 식도염, 치아가 약한 분은 빨대를 이용하거나 피하세요. 생강즙, 내면에 불을 지피는 따뜻한 불꽃. 생강은 마시자마자 속을 따뜻하게 데우며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특히 더부룩한 속을 뚫어주고 자연스러운 소화의 리듬을 회복시켜줍니다. 또한 천연 소염제로서 만성 염증과 냉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몸이 한결 따뜻해지고 손끝이 편해졌어요. 어느 노년 환자의 말처럼 생강은 차가운 생각과 피로한 몸을 동시에 녹여줍니다. 담석, 임신, 고혈압 약 복용 중이거나 혈액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은 피하세요. 쌈, 사과식초. 몸의 균형을 조율하는 투명한 지휘자. 사과식초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고 장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소화를 부드럽게 합니다. 며칠만 마셔도 변비가 개선되고 피부가 맑아졌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그 신맛 뒤에는 몸의 밸런스를 되찾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정신을 맑게 하고 하루의 리듬을 정돈시켜주죠. 사과 식초를 넣으니 마음까지 정돈되는 느낌이에요. 어떤 이는 이 작은 의식을 명상의 물이라 불렀습니다. 위궤양, 식도염, 당뇨 약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이 세 가지 재료는 더 많이가 아니라 더 나에게 맞게를 위한 선택입니다. 매일 다른 조합을 시도하기보다 하루에 하나씩 일주일간 관찰해 보세요. 오늘의 한 잔이 내 몸에 어떤 울림을 주는가? 이것은 단순한 건강 루틴이 아니라 몸과 대화하는 철학적 실험입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 Q1. 고혈압이 있는데 소금물 마셔도 될까요? 이미 고혈압이 있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나트륨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약으로 조절이 잘 되고 아침에 어지럼증이 잦다면 의사와 상의 후 아주 소량 그램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 7일 동안 혈압을 기록하고 평소보다 5서 10mg 이상 상승한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QE, 꼭 아침 공복에만 마셔야 하나요? 아니요. 아침은 가장 좋은 시간이지만 갈증이 나거나 기운이 떨어질 때 마셔도 됩니다. 단 식사 후 30분 이내는 피하세요. Q3. 하루에 몇 잔이 적당할까요?
처음엔 하루 한 잔, 적응 후에는 하루 2~3잔까지 가능합니다. 운동 전후 혹은 땀을 많이 흘린 날엔 추가로 한 잔 정도 더 마셔도 좋아요. 큐사. 사람마다 효과가 다른 이유는 사람마다 수분 부족의 정도와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운동량, 식습관, 수면 패턴에 따라 몸이 소금물을 받아들이는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Q5. 소금물을 피해야 하는 사람은 신부전, 간경변, 신부전 등 체액 조절 기능이 약한 분들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임신 중인 분이나 이뇨제, 혈압약, 심장약을 복용 중인 분도 주의하세요. 7일 자기 관찰 루틴 소금물 요법은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라 자기 인식 훈련입니다. 아래의 표를 따라 7일간 몸의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이는 의학적 데이터이자 당신이 스스로의 몸을 다시 느끼는 명상이 될 거예요. 날장, 부종, 얼굴, 손팔, 에너지 수준, 배변, 공복, 혈당, 메모, 기분, 기중, 배변, 르쏘. 1일차,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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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6일차, 7일차는 변화의 시작이다. 이 기록은 당신의 몸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 한 줄이라도 매일 적는다면 당신의 몸은 그 기록을 기억할 것입니다. 8CTA, 당신의 한 잔이 누군가의 삶을 바꾼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단 한 잔의 소금물이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사실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의사로서 배워온 상식과는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제 몸이 바뀌고 수많은 환자들의 변화를 직접 보며 확신하게 됐습니다. 건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단순한 원리로 움직입니다.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식단보다 더 중요한 건 물과 전해질의 균형이에요. 아무리 좋은 씨앗도 메마른 땅에선 싹트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건강법도 수분이 부족한 몸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오늘부터 단 일주일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 그리고 잠시 멈춰서 몸이 주는 작은 신호들을 들어보세요. 속이 편안해졌는지, 피부가 부드러워졌는지, 혹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는지,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금물은 만능이 아닙니다. 신장, 간, 심장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이 세 가지가 여전히 건강의 기둥입니다. 그러나 이 한 잔의 소금물은 그 모든 노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건강은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철학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부모님, 친구 혹은 피로에 지친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은 어떤 유형인가요? A형, 늘 갈증을 느끼는 물 부족형인가요? B형, 너무 절제해서 에너지가 메마른 과절제형인가요? 오늘의 한 잔이 당신에게 필요한 균형을 되찾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끝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을 남깁니다. 건강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다. 당신의 내일 아침이 오늘보다 조금 더 맑고 단단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으면 튼튼해지는 라디오,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